제가 요즘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영상을 오랜만에 올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서 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코인 시장에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주는 지표나 시그널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는 합니다. 주초에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의 타이틀입니다. 메이저 코인들 중 이더리움이 가파르게 올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른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일 테니 이 영상을 시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코인에 대해 잘 모르고 뛰어든 제 친구들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더리움 가격이 역대 최초로 400만 원을 넘었고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장중 424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400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만 하더라도 25만 원에 불과하던 이더리움은 정고점인 2018년 1월 10일의 243만 7천 원을 가뿐히 넘겨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다. 국내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이더리움은 최고가인 3,454달러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 투자은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과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불가 토큰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심을 자극했다. 거래소를 빠져나가 분산금융 서비스, 이더리움 2.0 등으로 이동한 이더리움이 증가한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은 188만 개에 그쳤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이더리움은 1억 1572만 개에 달한다. 거래 가능한 이더리움이 극히 적다는 얘기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디파이 서비스로의 확장성 그리고 물량 잠김 현상 때문입니다. 디파이는 파이낸셜과 디센트럴라이즈드의 합성어로 금융의 탈중앙화를 말합니다. 즉 중간 거래자 또는 제3자가 없고 모든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이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계속 회자되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는 한 단계 발전된 암호화폐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약 조건만 입력시켜 놓으면 그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개념 수준에 그쳤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그것의 한 형태가 디파이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의 플랫폼 기능을 합니다. 즉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하여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물량 잠김이 점점 심화되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축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목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깨는 단순히 이더리움의 몸값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가격이 많게는 100배씩 뛰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유는 연일 하락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찾을 수 있다. 연초 71%를 넘겼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는 의미다.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507조 2,300억 원 규모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81%였다.
기자는 이 기사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하락이 알트코인의 상승에는 긍정적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미넌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 3,000조인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500조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입니다. 코인마켓캡에 가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개수는 4,999개이고 거래소는 371개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648조 원 정도이고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4.5%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암호화폐는 상승과 하락의 큰 사이클을 그립니다.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은 상승이 정체되어 있거나 상승폭이 미미한 가운데 비트코인만 홀로 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약 70% 수준에 이르면 그 후 알트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하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시장은 무너져 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인 삼성전자가 큰 하락을 해도 다른 주식들이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장 전체가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를 하는 상태에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또는 그 이하 최대 3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상승의 사이클은 끝이 나고 모든 코인들이 전부 큰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한동안 조용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7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7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불장이 오면서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알트코인들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차트의 A와 같이 2018년 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35% 수준까지 떨어졌고 암호화폐는 상승 사이클을 마감한 후 긴 하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후 비트코인은 400만원, 이더리움은 10만원 수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90% 이상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가 본격 상승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상승 사이클입니다. 역시 모든 알트코인들은 횡보하는 중에 오로지 비트코인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70% 수준까지 상승을 합니다. 보시는 차트의 B 지점입니다. 그 후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10배씩 상승하는 코인들이 속출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약 45%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차트의 C 지점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이더리움이 오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앞에서 보신 한국경제신문의 해석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라는 등의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2017년도에도 다 나왔던 말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간 후에 횡보하는 중에 이더리움이 상승하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라는 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역할이나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이나 지불 수단이고 이더리움은 다른 암호화폐를 구동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지불형 암호화폐인데 반해 이더리움은 유틸리티형 암호화폐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상승 사이클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틀 전부터는 이더리움을 세워두고 소위 중국계 메이저 코인들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계 메이저 코인이라 하면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네오, 퀀텀과 같은 코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메이저급 알트코인들입니다. 중국계 코인들의 이틀 동안의 상승을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51%, 퀀텀이 74%, 이오스가 76%, 네오가 26%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잡코인들이 상승을 해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암호화폐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현재와 같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적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승 사이클은 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인 시장이 큰 상승 사이클을 마치면 주식 시장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산 시장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 시장은 상승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한 후에 더 모험적인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더 위험한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한 후에 덜 위험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코인 시장이 하락으로 접어든다면 그 다음에는 주식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확실할까요? 그건 단연 ETF 승인입니다. 2020년 금의 시총은 2004년에 비해 4배 정도 올랐습니다. 2004년 금 ETF가 출시된 후 이렇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금을 실물로 사고 파는 것도 어렵고 보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금괴를 집에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 ETF가 출시된 후 거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금을 구매했습니다. 이것이 금값이 4배나 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혹시라도 개인 키를 분실하면 비트코인을 영구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가 출시되면 이러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금의 전례로 미뤄볼 때 만약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기사는 금년 1월 11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ETF가 출시되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 기사는 금년 5월 1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6월로 승인이 미뤄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에 대한 영상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은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